누구누구가 뭐뭐 좋다더라, 투자를 이렇게 하면 이번엔 벌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크게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엑시 인피니티 어떡하나요? 디센트럴랜드 어떡하나요? 샌드박스 어떡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얘네들은 구제가 좀 힘들 것 같다,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시면 언젠가는 원금 회복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코인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데이터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이 좀 악플이 좀 많이 달리고 있어서 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대체 악플이 많이 달릴까?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 위주로 저는 투자했고, 저랑 작년부터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비트코인만 투자하셨을 텐데, 제가 보니까 알트코인들은 정말 좀 많이 박살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0%된 것도 꽤 많고 한 마이너스 40% 정도는 대부분 좀 나 있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손실을 보고 수익을 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코인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긴 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좀 투자 원칙인 것 같아요. 본인이 투자한 알트코인을 좀 한번 적어 보시고 왜 샀는지를 쓰고 매수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매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매수했나?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을 샀다고 해도 RWA 코인을 샀다. 그럼 RWA가 좋다고 생각해서 샀으면은 두 번째, 엑시트 전략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알트코인은 좀 장기 보유할 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알트코인을 장기 보유한다.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저도 운 좋게 돈 번 적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초보자의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알트코인으로 돈을 번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으로 돈을 벌려면 어느 정도 좀 트레이딩을 할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트레이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손절이라고 생각해요. 손절. 냉정하게 본인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손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코인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손절을 잘하는 사람은 진짜 얼마 없거든요. 단타로 트레이딩 경험이 많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손절을 정말 못합니다. 흔히들 매도 고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익절도 못하고 손절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트레이딩을 한다, 알트 투자를 한다, 저는 좀 잃을 수밖에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트 투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복권처럼 사거든요. 그러니까 소액만 투자하면 그냥 벌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장기 보유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죠. 네, 저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는 게 이게 시간도 많이 뺏기잖아요. 들여다보고 손절 라인 칼같이 지켜가면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거든요. 저는 22년부터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2022년부터. 물론 저는 2021년부터 비트코인이 아예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부터 비중이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21년 말에 부동산 사면서 좀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가 잔금 다 치고 그 다음부터 돈 모아서 22년부터 좀 모으기 시작했는데 중간중간에 정말 힘들었을 때가 많아요. 요때 보시면은 22년 4월부터 한 6월까지 이때 쭉 내렸잖아요. 이때가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루나 사태가 이때 터졌거든요.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거 보이시죠? 비트코인에도 루나가 영향을 크게 미쳤거든요. 한 40%가 한 달 만에 빠졌거든요. 네, 되게 많이 떨어졌죠. 그래갖고 이제 좀 잠잠한가 싶었더니 여기서 이게 3AC 사태라고 무슨 헤지 펀드가 있는데 거기서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 엄청나게 빠졌어요. 순식간에 또 한 40%가 빠졌습니다. 아니 40% 빠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빠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빠진 거 보이시죠? 요게 그 유명한 FTX 사태입니다.
이렇게 세 번이, 요것도 한 24% 빠졌죠. 세 번이 연달아서 빠졌어요. 그러면서 17,000 안팎을 되게 오랜 시간 갔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긴 시간이었잖아요. 저는 요때부터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좀 되게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여기서부터인가 하여튼 이쯤부터 사기 시작했었거든요. 잠금 친 다음에 여름쯤이었으니까 한 요 정도 됐을 것 같네요. 요때부터 계속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계속 빠지더라고요. 이때가 오히려 뭐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두려울 때죠. 이게 뭐 40%씩 빠지는 게 말이 40%지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상승장이 왔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때 계속 4848 했거든요. 예전에 제 계좌 보여드렸죠. 계속 4848 하다가 여기쯤 돼서 이제 진짜 좀 여기쯤 됐을 때 한 3만 달러 넘을 때 이제 좀 상승장이 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한 9월, 10월부터 요때부터 비트코인 방송을 점점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여기 뒤에 쭉 오르면서 이때부터 조회수도 잘 나오고 해서 부동산 방송은 조회수 안 나와서 재미없어서 코인 방송을 위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비트코인을 사실 제 목표는 그냥 뭐 한 개 정도? 요 정도 갖고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뭐 가격이 좀 싸더라고요. 이때 뭐 2천만 원 정도? 요 정도였는데 저는 사실 부동산 투자자니까 부동산을 사려고 여것저것 쳐다봤는데 솔직히 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부동산이 뭐 한 마이너스 40% 빠졌다 하면은 저도 부동산을 더 샀을 것도 같아요. 근데 한 부동산이 한 마이너스 한 20%에서 30% 정도 요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면 그냥 비트코인 사야겠다. 그냥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도 얼마 안 남고 했으니까 이제는 사야지 하고 샀는데 운 좋게 사실 뭐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반감기 이슈 있으니까 오르긴 오르겠지. 그냥 뭐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져가면은 오래 가져가면은 10억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샀는데 이렇게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솔직히 저는 승인될지도 몰랐어요. 블랙락이 신청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다음부터 막 급등을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승인 났을 때 요때가 최고였죠. 올랐다가 한번 빠지고 그리고 실제로 ETF에서 담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정말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되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대략 한 2년 정도의 2년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 평단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개수는 한 5개 이상 모으고 있죠. 5개에서 6개 사이인데 뭐 저는 선물 투자 약간 하고 있어서 개수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어찌됐든 평단 이 정도에 이렇게 모은 이유는 쌌을 때 사서 그렇거든요. 쌌을 때. 근데 지금 현재 전 재산을 넣고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은 그거는 좀 옳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그럼 발 빼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저는 싸게 샀으니까 끝까지 들고 가볼 만 하잖아요. 근데 1억이 넘는 가격에 사는 거는 솔직히 본인이 공부가 덜 된 거잖아요. 뭐 요럴 때 뭐 하고, 지금 1억 넘었을 때 전재산을 넣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가 덜 된 거니까 인정을 하고, 너무 몰빵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인 뭐 자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000만 원 정도는 좀 투자해 봐도 뭐 좋지 않을까요? 뭐 잃어봤자 그렇게 크게 잃지 않을 것 같고 뭐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한다는 전제하에서요. 1,000만 원 정도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2024년 끝까지 가져가면은 진짜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5년에는 뭐 분할 매도 좀 하면 되죠. 그리고 아주 소액으로 1,000만 원 투자한다고 쳤을 때 한 100만 원 정도는 알트코인에도 좀 일부 투자를 해보면 한 사이클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요 앞에는 제가 뭐 어느 정도 설명은 드렸으니까 한 사이클을 경험을 한다는 거는 정말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여기에 상승기쯤에 요쯤에 투자를 시작한 것 같아요. 막 상승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비슷한 때일 수 있겠죠. 근데 요럴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좀 아찔한데 이렇게 쭉 빠지길래 전 비트코인하고 솔라나를 샀어요. 근데 그게 진짜 운 좋게 올랐고 그리고 운 좋게 부동산을 팔면서 매도가 됐어요. 이걸 알아서 판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찌됐든
여기에서 시장에서 오른 것도 경험해보고 떨어진 것도 경험해보고 다시 오르는 것도 경험해보고 진짜 폭락도 맞아봤잖아요. 이렇게 한 사이클을 경험한 게 저한테 큰 자산이 됐거든요. 이때 제가 들어간 투자금이 요때까지만 해도 한 2, 3천만 원 정도 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스테픈이라는 뭐 그런 P2E 게임에 한 1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손절했죠. 손절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손해보고 뭐 루나 사태 터졌을 때 루나 관련된 코인으로 뭐 또 한 1, 2천만 원 정도 손해 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기에서 큰 손해 보면서 아 이제 알트는 진짜 어렵구나. 요거를 겪었고 두 번째는 하락장에서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 두 가지를 느꼈어요. 이게 내 돈을 넣고 투자를 해보고 어렵다는 것도 느끼고 돈도 잃어보니까 저는 경험이 좀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전략을 세웠죠. 그래서 아, 하락장에서는 비트만 해야 된다. 이거를 좀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지금은 상승장인데 그럼 상승장에는 알트를 해도 되냐? 알트를 해도 되는 건 맞는데요. 제가 토탈3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알트는 탈출이 진짜 극도로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꼭지에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꼭지인 기간이 한 2, 3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10일 만에 60%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붓다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는 이게 붓다빔을 직접 맞았거든요. 네, 이때 한 1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뭐 알트랑 비트코인 좀 들고 있었는데 붓다빔을 직격탄으로 맞았어요. 하지만 이때는 시드가 더 있어서 요쯤에 더 사서 이때는 뭐 진짜 소 쥐잡은 격이에요. 제가 다시 오를 거를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샀는지 모르겠는데 운 좋게 네, 하늘이 보호해서 올라서 이때 오히려 수익을 봤죠. 네, 근데 그거는 진짜 뽀록이었습니다. 뭐 제 능력과 뭐 그런 게 하나도 아니었고 진짜 순전히 운이었어요. 단순히 그냥 떨어지길래 샀는데 올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아찔한데 초보자의 행운이었죠. 여러분 이 사이에 익절할 수 있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알트 투자가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트는 하더라도 소액만 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긴 상승이 나오면 상승에 취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해도 한 360%가 오른 거잖아요. 이 긴 수익이 계속 가져가면 뭐 500%, 600%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탈출을 잘 못하고 대부분은 이렇게 한 마이너스 60%를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죠. 최근에 알트코인은 뭐 한 30%, 40%씩 다 빠졌잖아요. 최근에 하락 볼까요? 네, 알트코인 하락인데 이건 토탈 3입니다. 평균적으로 빠진 거예요. 네, 한 26% 정도 평균적으로 빠졌죠. 네, 솔라나, BNB, 이더리움 이런 건 얼마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자발트 같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한 40%씩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요때 좀 손해본 분들이 좀 화가 많은 것 같은데 뭐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남 탓하면 뭐 합니까? 본인이 투자한 거지. 뭐 유튜버 말 뭐 매수 근거가 뭔지 좀 묻고 싶어요. 그냥 여기에서 요럴 때 알트를 샀다. 그럼 제가 아까 최소한 매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투자 원칙 없이 투자하면 무조건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알트 투자 매수 근거 뭘까요? 민코인을 샀다. 민코인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럼 많이 갈 것 같아서 샀으면 안 가고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잖아요. 손절을 안 하고 그걸 계속 쥐고 있는 거는 매수 근거에서 좀 많이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R2를 투자하더라도 나름의 투자 원칙을 갖고 매수 근거를 잡거나 아니면은 뭐 손절이든 익절이든 그러니까 엑시트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매도 전략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 투자가 되게 어려워요. 비트코인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쉬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은 뭐랄까 초보자들에게 되게 잘 맞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존버하면 다 구해주거든요. 알트코인은 뭐 구해줄 수도 있죠. 네, 이번 시장도 저는 구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해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한 4년만 존버하면은 어찌됐든 다 구해주거든요. 네, 엑시트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수익을 더 볼 수 있는데 알트코인은 4년 후를 약속할 수 있는 알트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솔라나 같은 게 되게 좋은 알트잖아요.
솔라나의 4년 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못 믿을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솔라나가 없지만 있어도 올해나 올해 중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있다고 해도 전량 매도할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이더리움에 대한 물론 한 1년 정도의 믿음은 있지만 4년 후에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도 없거든요. 더 좋은 알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더 좋은 비트코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는데 더 좋은 비트코인이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이더리움도 어찌됐든 대체 코인이란 말이에요. 얼터너티브 코인, 알트코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더리움도 더 좋은 코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에서 좀 많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트코인을 매수할 때는 꼭 매수 근거와 어떻게 엑시트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매수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오를 것 같아서 그냥 뭐 어떤 유튜버가 언급해서 누가 좋다길래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면 큰 돈을 넣으면 안 되죠. 아주 소액으로만 그냥 재미로만 뭐 한 10만 원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 정도만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알트코인은 물론 지금은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탈출 전략을 정말 타이트하게 세워야 합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장기 우상향 하다가 열흘 만에 60% 빠지거든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늘 그렇습니다, 늘. 이게 토탈 3 그래프예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전체 알트거든요. 모든 알트를 다 해서. 이게 뭐 경험이 되게 많았죠. 얘도 알트거든요. 꼭지에서 팔고 싶잖아요. 네, 꼭지에서 팔려고 하다가 이날 못 팔면은 열흘 만에 62%가 떨어집니다. 이게 알트의 가장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알트에 여기서 매도하는 게 실패하면 한번 빠졌다가 한 번쯤은 바운드 되거든요. 요때 매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실패했다고 치면은 뭐 알트 투자를 적게 하거나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고요.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때도 한 번이 바운스 됐죠. 근데 진짜 다시 봐도 정말 붓다빔은 악랄한 것 같아요. 정말 악랄하죠. 60% 빠졌다가 요만큼밖에 바운스가 안 됐네요. 열흘 동안 한 60%를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요만큼밖에 안 되돌렸어요. 물론 이렇게 보면 58%인데 반밖에 못 되돌렸죠. 그러니까 좀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알트코인은 매도하기가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 보면서 투자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진짜 좀 사악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이 좀 잘 아실 거잖아요. 이거를 나는 잘 엑시트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들만 알트에 큰 돈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어땠냐? 이더리움도 한번 볼게요. 지난 장입니다. 2021년 한 5월쯤에 요때 붓다빔 맞은 거거든요. 얘도 그냥 알트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얘도 열흘 만에 60%가 마이너스가 됐죠. 물론 요때 존버했으면 지난 장에서는 한번 구해줬어요. 근데 이번 장에서도 이렇게 구해줄지 안 구해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요게 진짜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코인 투자는 정말 쉬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코인 투자 오래 하신 분들도 코인 투자 쉽다고 말하시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그나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한번 떨어졌다가 좀 되돌려 주잖아요. 그 다음에 물론 깊이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기회 줄 때 요때 탈출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때 못 팔았다. 그럼 여러분 다 결과를 알잖아요. 3년이 지난 지금 요때는 넘었잖아요. 요때 58,000인데 지금 떨어졌다 해도 63,000이니까 요때 못 팔았다 해도 3년 들고 가면 구해줍니다. 근데 알트는 3년 후에 4년 후에 구해줄지 안 구해줄지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안 구해주거든요.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이게 토탈 3입니다. 이게 알트코인 전체거든요. 고점에서 물론 여기에 물린 사람은 없겠지만 고점에서 물렸다고 치면은 최고점이 왔다고 쳐도 30%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물론 구해주는 애들도 있긴 하겠지만 구제가 안 되는 애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끔씩 뭐 제가 알트코인 뭐 구독자분들이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엑시 인피니티 어떡하나요? 뭐 마나, 디센트럴랜드죠. 디센트럴랜드 어떡하나요? 샌드박스 어떡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아 얘네들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얘네가 구제가 될까요?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전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께 제가 얘네들은 구제가 좀 힘들 것 같다.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시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언젠가는 원금 회복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마이너스 90%뭐 현재도 막 아마 요 정도 될 거예요. 뭐 잘해야 뭐 마이너스 70%뭐 요 정도 수준이니까 물려 있으니까 손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손절은 어려우니까 비트코인으로 갈아탄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정고점 넘은 알트가 거의 없지 않나요? 뭐 스택스랑 뭐 AI 묻은 코인 몇 개 빼고는 제가 알기로 거의 없거든요. 뭐 도지코인도 네, 고점을 전혀 못 왔죠. 네, 이게 도지코인인데 요게 고점이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참 모자라잖아요. 누가 도지코인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근데 여러분 같으면 신규 진입할 때 이런 코인 투자하실 수 있습니까?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68%나 빠졌거든요. 현재 가격으로 하면 네, 거의 한 80%가 빠져 있거든요. 이런 코인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본인이 고민해 보시면 되고, 물론 일론 머스크가 띄워주면 오를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안 띄워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인 투자는 비트코인 비중이 높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데이터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물론 저도 이더리움에 물려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더리움 매수 근거는 비트코인이 정고점 넘길래 그럼 저는 오를 줄 알았어요. 솔직히 오를 줄 알았는데 제가 틀렸죠. 비트코인이 오르고 정고점 넘고 오르면은 이더리움이 그 다음 타자다. 그럼 이더리움 정고점 넘겠지 하고 샀는데 그때가 최고점이었죠. 네, 그때 물리길래 좀 빠져서 물타기를 했는데 또 물렸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구조를 해줄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의 정고점이 4868인데 정고점은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정고점에 한 2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비트코인의 한 0.1배 수준까지는 네,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0.05배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이 앞으로 오를 상승률보다 2배가 더 높은 거잖아요. 뭐 뇌피셜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더리움은 좀 더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저는 나름의 논리가 있잖아요. 뭐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제가 세운 논리니까 내 논리가 틀리면 내가 돈을 잃고 내가 만약에 내 논리가 맞으면 제가 돈을 벌겠죠. 하지만 투자를 할 때 누구누구가 뭐뭐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면 그냥 오르면 이 사람 덕이고 떨어지면 이 사람 탓인가요? 그럼 본인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투자를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네, 이번엔 벌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크게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투자 원칙을 만들고 매수할 때는 매수 근거를 만들고 매수할 때부터 언제 매도를 하겠다. 매도 전략을 같이 생각해서 매도하는 게 저는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좀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 라고 치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네,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네,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네,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네,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네, 경매 생기초 13기도 네,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네,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네,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네,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